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장은 조금은 아쉬운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와중에 경제 소식은 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번 주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은 지난주까지 나스닥이 무려 8주간 달려왔기에 미국 증시는 뭐 한 주 쉬어도 무방하다 이러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매우 뜨거웠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조금 조정받고 있는 한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미국실 때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 와중에 이번 주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데 추가 금리 인상 이야기 당연히 나오겠죠. 하지만 여기서 어떤 식으로 뉘앙스가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 증시가 또 출렁출렁할 걸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오늘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지만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질 만한 리스크가 최근 들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거 말고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조정이라고 현재까지는 판단해 볼 수 있고,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어떤 주식을 더 집중할지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죠. 이번 주 안 그래도 증시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이 와중에 이번 주 공모주가 뜨거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주에 청약하는 공모주가 총 3개죠. 첫 번째, 알루미늄 소재 부품 관련주인 알맥, 그리고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 시큐센, 커리어 채용 플랫폼 기업 오픈롤, 이렇게 3가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이 중에서 무조건 알맥은 청약하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내일부터 NH증권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어플이 없다면 뭐 NH를 받아도 되고 나무 어플을 받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받으시면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주부터 상장할 때 따상이 없고 따따블만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위 공모주들이 상장할 때 그때 또 우리가 어떻게 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최대 수량 받아서 득치킨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키우센이라는 기업, 내일부터 청약을 진행하는 기업이죠.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이라서 큰 기대가 없었지만, 하지만 기관 경쟁률이 매우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게 나왔길래 이렇게 설레발을 치는가 봤더니 기관 경쟁률 1800대 1,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3000원 이상을 써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공모가 상단을 초과해서 3000원에 확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일단 기본 정보부터 보도록 할게요. 청약일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고, 그리고 상장일 예정은 6월 29일 목요일. 최소 청약 금액은 50주 기준 75,000원이고 기관 수혜 측은 1800대 1, 의무 합격은 12%로 둘 다 준수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무조건 청약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뭔가 좀 쎄하더라고요. 뭐가 쎄한가 하고 봤는데 바로 이겁니다. 균등 배정 수량이 24만 주밖에 안 돼요. 아니 길이 뭐 이 정도면 뭐 적당한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 균등 배정 수량 한 20만 주 내외는 보통 공모가가 뭐 만 원이 넘는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한 8,000원, 9,000원 그 정도 된다든지 그러한 공모가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요 녀석은 시가총액이 매우 낮아서 그런지 공모가가 3,000원 밖에 안 되는데 균등 배정 물량은 24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인즉슨 데이터가 이렇게 좋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배정 받아봐야 한 주, 많아야 한 2주에서 뭐 3주? 그 정도 아닐까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약할진 모르겠지만 2주를 받는다는 가정을 해도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코넥스에서는 5,600원, 이게 좀 올라간다고 해서 한 6,000원 혹은 뭐 상장 당일날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서 만원까지 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한 주당 7,000원의 수익밖에 안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훌륭한 수익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일단 가정 자체가 만원이 넘겼을 경우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수료라는 게 존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수수료를 2,000원 내고 나면은 과연 남는 게 있을까라는 고민은 조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나 최악의 상황은 2주 배정이 아니라 혹시나 한 주씩 밖에 못 받는다면은 당연히 수수료 정도는 충분히 챙겨갈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큰 수익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 부분은 기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신한투자증권에서 청약 수수료가 없다면은 이왕이면 뭐 무조건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수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두 번째 날까지 보시고 배정 수량이 2주가 넘어가는 게 거의 확실시 될 때 그때 청약을 하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수수료가 없다면 무조건 청약하시면 되고, 두 번째 수수료를 내야 된다면은 두 번째 날,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 한 3시까지 기다렸다가
균등 배정 수량이 한 2개가 넘을 것 같다. 2개에서 3개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1개에서 2개 사이일 것 같다. 그렇다면은 기대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뭐 1,000원이라도 뭐 그것도 수익이니까, 그리고 혹시나 처음으로 따따블이 가능한 그런 종목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또 기대를 한다면은 조금 공격적으로 청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나는 한 몇천 원 먹을 거면은 그냥 패스할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번 거는 패스를 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기릿은 정말 다행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이번 청약 저 기릿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역대급 엔저. 지난주 금요일날 엔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었죠. 8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며 곧 800원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다시피 오늘 장중 최저 897.49를 찍은 바 있고, 이미 장중에는 900원을 뚫고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엔저 시대는 뭐가 좋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엔화를 사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혹은 그냥 엔화만 사긴 좀 아쉬우니까 그 김에 일본 증시도 사자, 워렌 버핏이 좋다고 했으니까 그걸 한번 사보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며,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한국에서 수혜주가 없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딱 한 개가 있더라고요. 바로 JTC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가? 바로 방일 외국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사후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그러니까 일본 내에 있는 면세점 기업인데, 이렇게 엔저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일본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야, 저기로 그냥 놀러 가자, 제주도 가느니 그냥 일본 가자, 이런 얘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말인즉슨 JTC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분명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랜 코로나 때문에 완전 박살이 난 주가 플러스, 그리고 주가가 박살이 났다는 거는 실적은 진짜 끔찍하다는 소리겠죠. 적자 플러스 관리 기업이다 보니까 야, 이거를 우리가 사기엔 좀 적합하지 않겠다, 큰돈 사다가는 혹시나 무슨 일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 이 부분은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분들 엔저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일본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고 그 수혜를 일본에 있는 면세점에 볼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참고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엔비디아 500달러 간다. 안 그래도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엔비디아, 여전히 17%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목표 주가 500달러 제시를 했고, 지금 현재 가격이 420달러니까 추가 상승 기대가 분명히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좋게 본 이유가 뭔가? 바로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AI와 관련된 발전 여지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추가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 AI에 대한 거는 좀 기대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I 지금 버블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엔비디아는 다르다고 합니다. AI로 인해 올해부터 바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실제로 실적을 내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 기업은 엔비디아가 유일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관점에서 AMD라는 기업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한다면 이 2개 기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반도체가 슝슝 간다면은 우리나라도 따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게이츠, 시진핑 하이하이. 자, 시진핑과 게이츠가 주말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무슨 이야기를 했나 봤더니 또 AI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소식을 보시는 기분들 중에서 야, 맨날 기릿은 뭔 AI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AI가 주도주다 보니까 관련 소식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련 소식이 쏟아지니까 주도주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정말 많이 본 AI 관련 이야기니까 빠르게 보자면은, 시진핑은 미국 기업이 AI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 더 나아가 시 주석은 AI 공동 연구도 하자, 이렇게 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AI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이는 당연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 쉽게 생각해봐도 시진핑이 혼자서 게이츠를 만난 것 자체가 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불과 2주 전에 머스크가 중국에 갔을 때도 시 주석은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게이츠를 만났다는 거, 이 부분에 의미가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중요하다는 의미, 또 AI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관계 개선 시그널. 마침 미국 기업인들이 중국에 계속 방문하고 있고, 바이든 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양국 간 합법적 차이점과 그리고 어떻게 서로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희망한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말을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고 볼 수 있겠죠. 계속 평행선을 달리던 양국이 조금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찰 풍선에 대해서는 시진핑이 그 풍선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냐? 그거는 의도적인 게 아니라 당황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온도 차이가 180도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지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두 나라가 만났다 보니까 앞으로를 예측하긴 좀 어려운데 다만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악재 소화 하나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챗GPT가 일자리를 만들었다. 무려 4억 원을 준다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자리길래 이렇게 돈을 많이 주나 봤더니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뽑는다고 합니다. 이 직업이 뭔가? 바로 AI에게 질문을 입력해 더 좋은 답을 내놓도록 만들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말 그대로 변수가 많은 AI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AI 시대가 오면은 많은 직업이 사라진다라는 이야기 슬슬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도 생겨난 직업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고, 참고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AI 심리학자 이러한 표현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나라도 뭐 여기에 관련된 일자리가 분명 생길 수도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유럽 물 부족. 유럽 의회에서 물 위기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기후 위기로 지하수가 고갈되며 수년째 그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며 특히 프랑스와 스페인은 물 부족으로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길래 시위가 벌어지나 봤더니 스페인의 경우 수자원이 전체 50%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며 우리나라에서 살다 보면은 이러한 기후 위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는데 하지만 외신 뉴스, 다른 나라 뉴스들 같은 거 보면은 야, 이거는 근데 좀 기후위기가 심각하긴 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탄소 중립에 대한 갈증이 갈수록 커지겠구나 라는 이야기도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뭔가 조용한 것 같지만 친환경 관련주는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유럽만이 아니다. 미국의 대평원도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가뭄 여파로 미국 전역에서 재배되는 겨울밀의 3분의 1이 버려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1917년 이후 가장 높은 폐기율이라고 하며 1930년대에 2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을 만들었던 더스트볼보다 더 높은 폐기율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소리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에서 밀을 수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봤을 때는 밀값이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건 또 관련해서 봐야겠죠. 라면 업계가 과당. 자, 오늘 라면 업계가 요동을 쳤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추경호 부총리가 밀 가격이 내렸으면 라면 가격도 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살짝 압박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라면업계는 정부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은 건 아니지만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심의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농심을 비롯한 이런 라면업계에서는 바로 내리고 싶지 않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올 여름 엘니뇨가 이렇게 나오며 또 기후 위기가 나오면서 폭염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며 밀을 포함한 그런 원자재 가격이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당연히 이러한 식음료 관련주들은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농심의 주가가 무려 6%나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비싸고 문제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정부의 입김이 나오는 게 맞다라고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런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만 보자면은 아니 야 안 좋을 때는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 근데 왜 돈을 벌면은 그때서야 와가지고 야 너희 돈 너무 많이 번다. 너희 좀 내놔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은 피해야 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자주 펼쳐지는 한국전력 그리고 은행 관련주 요런 애들의 특징이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막 급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개 섹터는 그냥 완전 싫어하면서 피하시는 기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는 국민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 라면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날씨 너무 덥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에어컨을 틀었는데요. 오늘은 서울, 대전, 광주 등 낮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오를 수 있으며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도 강한 하루라고 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은 햇볕에 수십 분만 노출되어도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더우면 어떡하냐? 이제 6월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일부터는 조금 더위가 누그러질 예정이라고 하고
21일엔 전국적으로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 시원한 날씨를 우리가 며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에너지 캐시백. 자,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전기요금 걱정 슬슬 나오죠. 그런데 전기요금을 전보다 적게 쓰면 그만큼 요금을 깎아주는 에너지 캐시백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요즘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좀 봤더니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작년에 도입되어 올 상반기까지 누적 참여가 5.2만 세대였는데 올 하반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지 11일 만에 무려 20만 세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전기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깎아주나라고 봤더니 에너지 캐시백에 가입해 10%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면 전기요금은 오히려 낮아진다고 합니다. 사용량이 427kWh인 가구 요금은 8530원인데 만약 10% 절감 시 65,000원, 15,000원이나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20% 절감 시 48,000원으로 이거 꽤나 많이 절약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분명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에너지 절약에 관심이 많고 어차피 절약할 거 이러한 혜택도 더 받고 싶다면 에너지 캐시백 꼭 찾아보셔서 챙겨 드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우크라 재건. 이번 주 우크라 관련 이벤트가 있어서 오늘 우크라 재건주가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 와중에 모듈러에 집중하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며 오늘 관련 주식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듈러가 뭘까요? 바로 레고식으로 집을 빠르게 싸게 지을 수 있는 걸 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복구해야 되는 우크라 재건에 매우 적합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련주가 뭐가 있는가? 금강공업, 덕신하우징, 다스코 이 세 가지 기업이 있다고 하며 또한 위 기업들의 실적도 건설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안정적이고 탄탄한 편이라고 하니까 시장에서 오늘 집중을 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감 나올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오징어 게임 2.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임시완, 강하늘, 박성훈, 양동근이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위 배우들은 시즌2 새로운 참가자들로 출연할 예정이며 구체적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정재, 이병헌, 위아준, 공유 등 시즌1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일부 배우도 그대로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촬영은 올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내년 개봉을 목표로 현재 촬영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자, 오징어 게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역사적인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제발 잘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시총은 자율주행 기술이 중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자율주행 기술 완벽 구현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차 생산량은 올해 200만 대 정도로 낮은 수준이지만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이유는 바로 자율주행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요. 현재 테슬라는 오토파일럿과 FSD라는 주행보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머스크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에 거의 근접해 있다 이러한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자율주행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완벽한 자율주행이 나올 때쯤 또 자율주행 관련주가 들썩들썩 하겠구나 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로또 청약이 떴다. 서울의 로또 청약이 떠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작구의 옛 수도 방위사령부 위치에 들어서는 공공분양 주택으로 시세보다 5억 정도 낮아서 시세 차익이 기대가 된다고 한데요. 한강뷰, 숲세권, 더블 역세권의 위치이며 공급 가구는 총 556가구로 일반 공급 물량 중 15구구는 추첨제로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전매 제한이랑 거주 의무가 있긴 하지만 적게는 수만 명, 많게는 10만 명 이상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나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것도 뭐 공모주 아니겠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리셨습니다. 빠이요.